네, 택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카카오 택시 이야기인데요. 국내 택시 호출 플랫폼 가운데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게 바로 카카오 여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택시 배차권을 사실상 카카오가 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꼭 무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양쪽에서 다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택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는 월 99,000원의 프로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고 있고, 승객들에게도 블루 서비스라고 하는 명목으로 1,000원에서 많게는 3,000원 사이의 웃돈을 얹어야 택시를 빨리 탈 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러는 영업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분 모시고 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라디오 권영주 김나진의 차카차카를 진행하고 있는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김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몇 번 이용을 해보긴 했는데 블루 서비스라고 하는 게 최근에 본격화된 겁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목적지에 대해서 일부 거부를 하는 기사들이 있었는데 네. 거부하지 않고 바로 오는 서비스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원래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데려다 주는 게 택시 서비스인데,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이게 목적지가 택시 기사가 원하지 않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이거 그런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자꾸 거부하니까 네. 거부하지 마라, 돈 더 줄게. 네. 이렇게 지금 서비스가 바뀐 거죠. 제가 여쭤본 게, 저도 이제 그 전에 요즘은 잘 이용을 안 하지만 그 전에 이런 게 별로 기억이 없어갖고. 예전에 이제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요.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하면 이제 호출료를 받고 그랬죠. 자,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니까, 택시 기사에게도 월 99,000원의 멤버십 가입비를 받고, 예. 그다음에 이용하는 승객에게도 블루 서비스 이제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네. 자, 그럼 한번 일단 택시 기사 입장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월 99,000원의 그 이 멤버십 비용을 내야 되는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건 이제 기사님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서비스 내놨을 때 하루 만에 2만 명이 가입했거든요. 와, 그 정도로요? 예. 왜냐하면 그 기사님들도 이제 예를 들면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거주지 근처라든가. 물론 그렇게. 가급적 그쪽으로 호출을 많이 내주면 본인이 선호하는 코스가 형성이 되니까 예. 그 호출을 해주는 대가로서 회원가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소득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반면에 이제 그렇게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어나지 않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히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니즈가 있어서 예. 오히려 뭐 더 받아달라. 심지어 뭐 2만 명 가지고 안 되고 뭐 3만 대 5만 대까지 받아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택시라는 게 이제 법인 택시가 있고 개인 택시가 있죠. 주로 이제 개인 택시들이 많이 가입을 개인 합니다. 택시가. 네네. 그러면 길거리에서 이제 그 택시가 주행을 하다가 이제 손님이 이제 그 부르면 이제 그 모시고 가고 하는 어떤 예, 이런 예. 어떤 일반적인 영업 시스템에서 이제 바뀌고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다고 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 이렇게 해서 하루에 이제 그 올리는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메리트가 있지만, 또 반대로 비용이 지불이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99,000원 내는 것도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제 가맹 택시 같은 경우에 구조가 예. 우리가 지금 길에서 보면 이제 카카오 그 아이콘, 그러니까 이제 네네네. 캐릭터 많이 예, 그려져 있잖아요. 예. 이용을 하면 카카오가 20%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다시 17%를 되돌려줘요. 그러면 이제 3%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요금에. 아니 20% 받았을 때 17%는 왜 돌려? 그럼 그냥 처음부터 3%만 그러니까 뭐그 나름대로 복잡한 어떤 예. 셈법이 있나 봅니다. 예. 그게 아마 매출액을 외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일단 수수료를 많이 떼고 그다음에 다시 돌려주는 구조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회계상 그럴 수는 있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돈을 많이 벌게 만들어 줘야 카카오도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호출을 해주는 게 카카오 입장에서도 유리하고. 잠깐만요. 그러면 99,000원의 멤버십 가입 비용도 받고, 그렇죠. 건당 또 3%의 수수료 또 받는 겁니까? 가맹 택시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가맹 택시 안에서는? 예. 그래요? 그럼 이중 저거가 되는 거네요? 하나는 멤버십인 거는 뭐냐면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로 호출을 연결해 주는 일종의 프리미엄 서비스의 개념인 거고요. 가맹 택시에서 수수료를 뜨는 건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승객 입장에서 보면은 블루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이제 수수료를 내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 그러면 일반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충분히 어려운 할 거예요? 수 있죠. 그 사실은 가능하죠. 예. 본인이 뭐 손에 길에서 손으로 잡는다든가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아니요. 근데 그 이 카카오 택시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블루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택시라는 게 네. 부르면 와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시켜주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카카오 입장에서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무작정 호출을 무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당신이 택시를 호출하고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고 바로 목적지가 수락이 돼서 기사가 올 수 있는 서비스, 즉 즉시 배차 서비스를 네. 이용하실 거면 네. 일종의 비용을 내시죠. 그게 예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전화로 불렀었잖아요. 예. 그 비용을 콜택시 조금 더 옛날에 받는 거다. 콜택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수수료를 받고 그렇죠. 저기서도 수수료를 받는 양쪽에서 받는 거죠. 그잖아요. 네. 양쪽에서 다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약간 구조적인 문제가 있긴 해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택시 서비스의 구조적인 문제하고 조금 연동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 택시가 예.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나라고요. 네네네. 택시 요금이 예. OECD 국가 중에 가장 저렴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택시가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은 동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님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웃어도 기본 요금, 울어도 기본 요금, 뭐 미소를 지어도 기본 요금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서비스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 보니 예. 이동 수단의 차별화로 즉 좋은 차냐, 중형 차냐, 고급 차냐, 예. 대형 차냐 이거 가지고 요금의 차별을 해왔었는데 음. 이런 것들이 점점 활성화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자 이게 만약에 그래서 이제 그 카카오의 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네. 아주 극단적으로 해서 100%가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택시 기본 요금이라고 하는 공공적으로 책정된 그렇죠. 어떤 요금 말고 추가 추가로 요금이 내야 사실은 돼요. 거의 뭐 항상적으로 이제 추가 요금을 낸다는 그렇죠.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인 거죠. 예를 그렇죠. 들면 요금 결정권을 카카오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2만 명, 3만 명, 5만 명 택시기사 가입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분들도 입장에서는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서비스의 회원 가입이니까. 예. 그러면 이제 돈은 계속 내야 되고 콜은 줄어들 거고. 그러면 자치단체에 가서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요금 올려주세요. 라고 압박을 하겠죠. 예. 요금이 올라가면 수수료가 책정돼 있으니까 카카오는 당연히 올라가는 요금 인상인 만큼의 수수료는 더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카카오가 택시를 할 때 네. 결국 요금의 결정권이 민간이 가져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예측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의 관점에서 택시비가 이 정도가 될 때 이게 진짜 호혜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그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기준선에 따라서 택시 기본 요금이라는 게 이제 책정이 그렇죠.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를 이용하지 않으면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네. 승객 입장에서는 근데 그래서 카카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블루를 또 이용하지 않으면 그렇죠. 내가 어떤 그 택시를 콜하는데 늦어지거나 잘 오지를 않아서 그럴 수 있죠. 울며 겨자 먹기로 블루를 이용하게 되면 1,000원이든 3,000원이든 더 준다면 기본 요금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랑 동일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택시업계도 예. 야 이렇게 되면은 계속 끌려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택시 업계가 똘똘 뭉쳐가지고 또 호출 앱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기도 합니다. 예. 일부 그건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일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묶어가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카카오의 택시 호출 이용 가입자가 워낙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될 만큼 절대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서 네. 그 숫자를 어떻게 좀 가져오느냐가 관건이고 그래서 택시업계는 일단 지역 중심으로 뭉쳐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죠. 예를 그래요. 들면 뭐 광주광역시, 그렇죠. 경상남도, 그렇죠. 뭐 경상북도 이렇게 지역 중심에서 어차피 시 안에서 주로 그렇죠. 움직이니까. 지역 중심에서 이제 자치 주민들이 예.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을 전국으로 묶으면 이게 이제 카카오의 일종의 경쟁사가 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렇죠. 이제 얼마나 많은 숫자,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만들어내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래서 공공요금에 사실은 교통비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어떤 통념으로는. 근데 공공요금에 그 요금이 책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공공성이 되는 건데 카카오가 이렇게 지배력이 강화가 되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 비용이든지 간에 수수료 유리라든지 블루 서비스 이용료도 예를 들어서 어떤 점유율이 확대가 돼서 만약에 횡포를 부리기 시작한다면
독점적 지배자가 되면 충분히 플랫폼 사업자가 대책이 없어져 할수 버리는 있죠. 그런 공공성이 더 약화가 된다는 결과 사실상 민영화되는 결과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약간 좀 극단적인 얘기는 뭐 그럴 수 합니다만. 있는데 사실 이제 택시가 약간 애매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공성인데 예. 이게 공공성을 가진 고급 교통 수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라고 볼 수 있느냐? 대중교통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예. 버스 이런 건 대중교통 그렇죠. 수단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공공성을 가진 고급 교통 수단에 해당이 돼서 예. 이게 과연 공공성이 있는 건가? 애매하네요. 라는 또 측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이 있긴 있겠네요. 근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갈수록 어떤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이용자에 대한 지배력, 당연히 그다음에 그렇죠. 택시 기사에 대한 지배력으로 또 올라갈 수가 있는 우려 때문에 한번 지금 그 교수님 맞습니다. 모습을 좀 진단하고 예, 있는 저도 건데. 이제 그 카카오가 시장 지배력이 넓어질수록 예. 분명히 이제 예전에 얘기할 때 그랬거든요. 요금에 대한 결정권이 예. 사실은 자치단체에 있지만 결국 민간으로 넘어오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가장 본질 예, 문제가 이게 이제 그거죠. 본질이에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경쟁자가 좀 나타나주고 경쟁을 좀 해야 되는데 예. 워낙 이제 지금 사실 독점적 지배 사업자에서 예를 지금 들어서 확장되는 속도도 되게 빠르거든요. 음식점 배달에서 배달 앱이 개입해 들어오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한 게 지금 똑같습니다. 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똑같습니다. 거죠. 이게. 사실은. 예, 저도 이제 그 비슷한 얘기 많이 듣는데 예. 배달에 시켜줌으로써 음식 가격이 올라가는 또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이제 요금에 건들지 않고 음. 이제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요금 이외에 이제 그런 명목들의 비용이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이제 택시 요금이 올라가는 것 같은 결국은 그런 효과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시나 도 차원에서 공공 차원에 있어서 또 호출 앱이나 이런 것들 한번 개발해서 보급하는 이런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얼마나 이용자가 많아질지 이제 그게 그렇죠. 이제 관건인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영주 국민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